It is I, Merlin, the wizard. Remember me? 내가 만약 이 세계로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게임으로 플레이할 땐 재밌는데 정직하게 살아야죠. 괜히 잡히면 감옥 가고 나쁘진 않은데 제가 딱히 자연 친화적이진 않아서 성향상 일단 보류. 사냥꾼이라 이건 현실 세계에서도 선택할 수 있잖아. 한 번쯤 체험해보는 건 재밌을 것 같은데 직업으론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사제, 수도사 이 직업도 현실 세계에 있으니 스킵. 전사 뭐 나쁘진 않은데 이왕이면 기사죠. 그나마 다른 거보단 난데 아까 스킵한 드루이드가 더 땡기고 결국 이건가? 마법사. 멀리는 이 세계인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세계는 게임처럼 목숨이 여러 개가 아니니 가급적 위험을 피하고 평범하게 살아야죠. 매일 전투할 게 아니니 일상생활에서도 엄청 편리할 것 같은 직업. 저는 마법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최소 40% 이상은 저와 같은 마법사를 고르실 거라 봅니다. 게임 세계관이라면 다른 직업군도 마법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세계가 그냥 중세 유럽이라 가정한다면 더더욱 마법사 선택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나마 기사는 귀족 계급이라 메리트가 있겠습니다만 중세 유럽에서 고위층 생활이라 봐야 여전히 현대인들에겐 불편하죠. 과거의 왕보다도 현대인들이 소모하는 자원의 양이 훨씬 많다고 하죠. 에어컨도 없고 시원한 콜라나 맥주도 없고 추운 겨울에 난방도 허술하고 또 샤워 시설은커녕 찬물로 목욕해야 하죠. 중세 유럽의 위생관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상의 불편함이 마법으로 해결 가능하다면 무조건 마법사 아닙니까? 기사와 마법사 중간쯤의 성기사는 어떠냐고요? 어중간한 성기사보다는 저는 마법사나 차라리 기사를 추천드립니다. 성기사는 설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메인 모티브인 성당기사단, 튜튼기사단 같은 중세기사단은 사실 기사수도회라고 단원은 모두 기사를 겸한 수도자입니다. 따라서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없죠. 또 신의 이름으로 싸우니 다른 기사들보다 높은 전투력을 보여주긴 하는데 전장에서나 이 능력을 발휘하지 일상에서는 마법사 같은 능력은 없다고 봐야죠. 참고로 튜튼기사단 초기 규칙 중에는 목욕을 금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현대인 입장에서는 의심도 피하고 뭔가 달라도 이해받을 수 있는 마법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마법사로 인정받으려면 뭔가 준비해야겠죠. 당연 현대의 지식으로 중세로 간다면 각자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에 따라 우대받을 확률이 크지만 준비할 시간이 한 달 정도라면 저는 마술을 배울 것을 추천합니다. 과거에도 분명히 속임수라는 것을 인지한 마술 정도는 있었을 거라 봅니다만 요즘 수준 높은 마술을 구사하는 분들은 완전 마법사 아닙니까? 마술과 마법의 차이 참 애매한 부분인데 타인문 세계관의 정의가 저는 공감이 돼서 살짝 소개합니다. 마술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다른 방법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것, 마법 이외엔 이룰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의해서 마술로 가능한 일은 과학으로 모두 가능하다입니다. 우리의 선배일 수도 있는 마법사 멀린입니다. 가장 유명한 마법사죠. 긴 머리와 수염, 망토를 두른 노인의 이미지, 원조 간달프가 아닐까 합니다. 악마 인큐버스와 인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는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아 아버지와 같은 저주받을 운명에서 구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수많은 마법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그는 아서왕을 위해 이 능력을 사용했고 가끔씩 궁정 연회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멀린이 우리 선배가 아닐까 강력히 의심합니다. 마술의 본질인 쇼, 엔터테인에 사용한 것이죠. 가끔씩 의심을 피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자로서 해박한 지식과 판단력으로 왕을 보좌한 것이 그의 메인 능력이었죠. 마법으로 보이는 마술 스킬은 결국 역사라는 거대한 대세에 큰 역할을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중세 지식을 상회하는 현대인이라면
든든한 조언자 역할에 최적이었을 것입니다. 야사나 판타지에서 등장하는 고급 마법사의 가장 큰 능력 중 하나가 예언인데 멀린 역시 왕을 위해 예언력을 사용했다고 하죠. 좀 공부한 이세계인이라면 일식이나 미래 예측은 대마법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킬이 아닐까 합니다. 제프리가 쓴 브리튼 왕국의 역사와 멀린의 생애에 의하면 아서왕의 부친인 유서왕이 유부녀인 이그레인에게 반했는데 마법으로 유서가 이그레인의 남편처럼 보이게 해 동침이 가능하게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서를 데려간 후 아서의 정체를 모르는 이름도 의미심장한 액터 경우로 하여금 그를 키우게 하고 돌 속에 꽂힌 칼을 뽑는 자가 왕이 된다라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멀린의 존재는 1136년 브리튼 왕국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데 6세기쯤 브리튼 북부에 실존했던 미친 예언자 미르딘 윌터가 모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우리 어퍼컬처 구독자분들이라면 예언 스킬로 대마법사, 대현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멀리는 마법 스킬을 배운 후 마법사로 인정받다 현자 테크를 탄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 생각합니다. 시대상 켈트와 관련이 깊어 마법사보다는 드루이드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역시 시대상 기독교의 영향으로 드루이드의 이미지가 좀 탈색된 것 같습니다. 타임 점프를 좀 애매한 시기에 하셨어. 로마 기록에 의하면 드루이드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천문, 지리, 약학, 음악, 정치, 역사 등 모든 학문에 정통해야 했는데 보통 20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그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갈리아나 아일랜드인들은 드루이드의 뿌리를 브리튼 섬으로 믿었고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식의 전승은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암기력이 중요하죠. 한국식 교육에 익숙한 저희들에겐 최적의 직업군 같네요. 사이드로 바드 역시 카이사르 갈리아 전쟁 당시 존경받는 직업군이었는데 드루이드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족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상의 신성함을 수알리는 직업입니다. 시와 풍자 교육을 받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암기해야 하는 설화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최고급 단계는 역시 역사와 창작인데 예술적 기질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일반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드루이드들은 카이사르에게 위협적이라 적극 말살했고 결국 7세기쯤에는 드루이디즘은 브리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 2세계로 가려면 드루이드보다는 역시 마법사가 올바른 선택 같네요.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정석적인 테크트리를 탄 멀리는 아서왕의 왕국이 가장 강력했을 때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이세계인에게 가장 큰 위협은 역시 같은 이세계인이죠. 비비언이라는 요정 혹은 여자 마법사를 멀린의 파멸 원인이라고 하는데 위키에서도 이세계인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멀린은 비비언에게 유혹당한 후 자신의 마법 비밀을 발설했다고 합니다. 멀린의 비밀을 알아낸 비비언은 유리탑에 멀린을 가두어 죽게 했다고 합니다. 이세계인이 아니라면 마법의 비밀이 뭐가 있겠습니까? 차근차근 그냥 공부한 거라면 뭔가 수상하죠. 비비언은 멀린이 진짜 마법사라면 어쩌지라고 떠보거나 견제하다가 자신과 같은 이세계인임을 알고 두려움 없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의 자리를 꿰찬 게 아닐까 합니다. 말로리의 아서왕의 죽음에서는 비비언이 니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멀린의 제자이자 애인으로 묘사됩니다. 역시 멀린에게 모든 마법을 배운 그녀는 멀린을 바위 아래 가둬 죽이죠. 아니 대마법사가 바위를 못 들어서 죽어라고 하실 분들 여러분도 준비된 마술 스킬이 없으면 보통 사람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사적 해석으로는 아서왕 전설의 기독교 색채가 강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리타이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년이 좀 아쉽지만 성공한 마법사 멀린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긴 조금 아쉬워서 니콜라스 플라멜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Of course, here it is. Nicholas Flamel is the only known maker of the Philosopher's Stone. The what? It'll transform any metal into pure gold and produces the elixir of life, which will make the drinker immortal. The only stone currently in existence belongs to Mr. Nicholas Flamel, the noted alchemist, who last year celebrated his 665th birthday.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실존했던 마법사로 불리는 플라멜의 테크트리는 연금술사입니다. 이과 출신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기독교가 득세하는 시대 분위기라 자칫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데 이분은 현명하게 대처 잘한 것 같습니다. 니콜라스 플라멜은 1330년경 프랑스 퐁투아에서 태어나 책 관련 비즈니스로
방식으로 돈을 많이 모아 몽모랑시가 51번지에 위치한 건물을 샀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도 존재하는데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라고 합니다. 플라멜은 현명하게도 이 집을 빈민구호소로 사용하면서 돈 없는 나그네들이 주기도문이나 성모송을 외면 무료로 하루 묵어갈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적 선행을 한 것이죠. 아주 현명한 2세기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빈민구호소를 열기 전부터 연금술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라면 그냥 화학자죠. 플라멜은 1382년 일기에 납을 순금으로 바꾸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1418년 죽을 때까지 연금술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해리포터에는 자신보다 3살 연상인 아내 페르넬과 같이 사는 665살의 마법사로 등장하며 역시 쇳조각을 순금으로 만드는 능력과 영생을 얻게 하는 불사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나름 돈도 벌고 편하게 살면서 하고 싶은 것 소박하게 하고 살다간 마법사 컨셉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멀린 케이스와 다른 점 찾아내셨나요? 해리포터에 의하면 아내 역시 마법사인데 여자 문제와 종교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는 점이죠. 오늘은 이 세계에서 마법사로 평탄하게 살기 위한 팁을 아낌없이 풀었습니다. 이상 어퍼컬처 브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